그럼 이제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조립 시작해서 최종 완성하기까지 대략 9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고요. 조립하는 동안 생각보다 불익이 예전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확실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만지던 불익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불익이 종류별로 순서대로 쫙 들어있는데 그 1번부터 10번까지 조립하면서 불익이 하나도 남지 않고 누락도 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맞게 모든 불익이 다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서 대부분은 한두 개의 누락이 있거나 아니면 몇 개 정도의 불익 누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처음으로 모든 불익을 다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1번 불익부터 순서대로 조립할 때 모든 불익이 그 조립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다 보면 금방금방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당 순서 하나 각 순서의 번호당 25분에서 30분 정도 조립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익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분, 3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립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아주 잠깐 감상해 보시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웅손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포드 머스탱. 정품 레고는 아니고 중국 호환블록입니다. 저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도 레고를 너무 하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슬픕니다. 자, 오늘 리뷰 제품은 포드 머스탱이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호환블록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번호는 86201고요 1680불이 정도 되는 거죠. 자,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은 나름 나쁘지 않아요. 포드 머스탱. 약간 어설픈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런 크롬이 되어 있는 브릭 같은 경우는 약간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싼티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만 보더라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머플러도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백미러도 있고요. 문 손잡이 크롬 도금입니다. 엄청 생각보다 반짝반짝거리는 광이 나는 크롬은 아니고요. 약간 불투명이 한 20 정도 들어간 그 정도의 크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 뒷모습도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머스탱의 고유 시그니처 같은 리얼 앰프 괜찮고요. 저는 여기에 머스탱 마크가 있었지만 붙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크롬으로 놓는 게 훨씬 이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자, 이번에 운전석.
이게 불이익이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지도 않은 참 애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불이익의 광택이 진짜 좋은 부분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멀리서 보면 한 30cm 뒤 이상에서 바라보면 괜찮은데 이 불이익의 품질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의 색깔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제품이 뭐 파워 펑션을 추가해서 구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고 조립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워 펑션을 추가해 보려고 이 제품을 살 때 파워 펑션도 같이 따로 구매를 해 놨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도착을 하게 되면 구동 제품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동 제품으로 변신을 시킬 수 있는 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테크닉 RC에 들어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차동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터를 끼면 아마도 구동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바퀴도 앞바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요.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아마 구동이 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기어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이 서버 모터의 기어 같은 경우는 딱 기어가 3개입니다. 일반 테크닉 제품 같은 경우는 서버 모터 이용해서 앞바퀴를 돌릴 때 적어도 3개 이상의 기어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불이익이다 보니까 일반 불이익에 이런 서버 조정하고 구동 이런 걸 위해서 요 두 부분 때문에 여기만 테크닉하고 비슷한 불이익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개조를 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제품 잠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팻말 머스탱 들어있고요. 자, 터보가 차 위에 멋지게 들어있는데 후드 열립니다. 안에 후드 열리고요. 이 안에 후드를 여시면 뭐 엔진의 부품 뭐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문 열립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느낌이 열리고 닫힐 때의 느낌이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차도 거의 많이 없고요. 자, 뒤에 트렁크 열립니다. 굉장하죠? 중국 불이익이라는 걸 참조하시면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아까 후드를 열었는데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과급기 터보가 들어있죠. 과급기 터보가 들어있고 이 터보 제품을 살짝 빼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배터리, 이게 배터리 생각보다 디테일하죠. 빨간색 검은색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흡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이게 V8기통 뭐 V6 어쨌든 V자 형성의 엔진을 형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테크닉처럼 아주 뭐 디테일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스러스트 바, 엔진 마운팅 스러스트 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 주입구인데 머스탱 말이 달리는 느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처음에 만들 때 몰랐는데 저게 무엇을 뜻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브레이크 오일통이나 워셔액이 들어가는 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색깔이 살짝 핑크거든요. 이게 뚜껑이고요.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좋구나, 좋아졌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알터네이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플리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뭐 고무줄이 있어서 뭐 같이 돌아가고 같이 연동이 돼서 작동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뭐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문은 내부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계기판이 있습니다. 계기판이 여기 계기판이 있고요. 여기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RPM 게이지, 하나는 속도계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내부 품질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의자도 생각보다 의자의 브릭질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 안에 보시면 기어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가성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 문이 닫힐 때 여기 보시면 이 브릭은 라운드가 지어져 있어요. 이쪽은, 그리고 닫히는 이쪽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일자거든요. 그런데 닫힐 때 이 라운드가 살짝 끝에 걸려요. 여기. 그러면서 꽉 잡아줘요. 이게 일부러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디테일하다고 느꼈는데, 문이 닫힐 때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라운드가 져 있죠. 이쪽은. 대신에 이쪽은 일자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닫다 보면 이렇게 살짝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뭐 브릭 품질이 역시 중국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살짝 걸리고 힘을 살짝 주면 탁 하고 들어가는 그 차량 닫을 때, 진짜 도어를 닫을 때 느낌 살짝 있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느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낌만.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거 문 닫으면서 디테일한 면이 되게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트렁크는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고요. 트렁크를 닫고, 자, 이걸 만들 때 머스탱 그 자동차 판매점에 가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머스탱 판매할 때 이렇게 브랜드 홍보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따라한 것 같아요. 안내판도 있습니다. 머스탱이라는. 자, 이제는 이 차량의 단점을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단점,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했는데, 만약에 이 차량을 장식장에 넣고 30cm 이상 되는 거리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도 해드릴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장식장에 넣고 보려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치명적인 단점은 RC에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놀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파워 펑션이면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조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RC가 되겠죠. 이 조향이 되는데 핸들의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조립하면서 굉장히 작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안에 부품이 연결되는 부분끼리 너무 좁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가지고 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타이어가 뭐라 그러죠? 빡빡하게 끼워져 있어야지 빠지지 않고 주행이 될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놓고 이 상태에서 앞에 벌써 걸렸는데요. 툭 하고 걸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시면 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바퀴가 빠졌어요. 이 바퀴는 축이 십자로 되어 있는 축에 하나로만 달랑 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의 십자축하고 이 바퀴의 가운데 십자축이 꽂히는 부분하고 많이 헐거워요. 헐거워가지고 그냥 손으로만 밀어도 핸들을 틀지 않고 앞뒤로 주행할 땐 괜찮은데 핸들을 틀고 주행할 때는 이렇게 왔다가 뒤로 갈 때는 푹 하고 빠집니다. 그러고 얘를 살짝 다시 한번 끼워놓고 주행할 때 좌우 바퀴가 틀리겠죠. 그러면 뒤로 갔을 때 답니다. 여기가 살짝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주행하고 뒤로 갈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앞으로 꺾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우회전, 그러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바퀴가 요 브릭에 살짝 닿으니까 뒤로 가면서 바퀴가 숭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개조를 조금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장식장에 딱 들어간다고 하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왕 파워 펑션을 주문했는데 한번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미는 한번 있어야 되니까 개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거 말고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 호환 브릭이라는 게 진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 느낌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브릭 품질 하나가 사출 형성이 너무 안 돼서 이 브릭을 만든 다음에 끊어야 될 거잖아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내는 부분에 사출이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브릭과 브릭 사이로 조립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칼로, 우리 건담 프라모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칼로 브릭을 하나하나 그 사출 부분을 다 깎아내고 조립을 했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와,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훨씬 뛰어넘어서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다. 브릭의 품질이 괜찮다. 물론 카피 제품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나아졌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약간 디테일한 면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요. 이 크롬도 저는 완전히 광택나는 것보다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불투명이 반투명으로 살짝 들어있는 게 전 요것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식장에 들어가기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하지만 가지고 놀기에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가로 길이 3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2cm 정도 되고요, 차량의 폭은 13cm, 12에서 13cm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크기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펑션도 한번 집어넣어서 RC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